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체육대학 입시의 이해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인도원고등학교 노동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올해 고3 재학생들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전형별로 왜 재학생이 힘들고 어떻게 하면 극복이 가능한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입시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 지필평가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지만 등교 수업이 5월 말로 미루어지면서 여러 가지로 학생들이 중간고사, 그다음에 수행평가, 기말고사, 그 사이에 모의고사까지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함으로써 지필평가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필평가 내신 등급이라는 것은 단위 학교 내에서의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등급이 나온다 안 나온다의 문제보다는 아마도 이 최저를 준비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올해의 입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입시가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의 경우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이게 강점이 돼서 나에게 유리함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 작년에 졸업생과 같이 더불어서 경쟁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1학년 때부터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학교 생활을 계속 해왔다면 3학년 때 부족한 비교과 활동이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3학년 때 비교과 활동, 폭넓은 비교과 활동보다는 학업 역량에 대한 두드러짐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더 고3 현재 재학생들이 더 유리한 평가를 받지 않을까. 대학에서도 이 코로나 사태를 감안하고 평가를 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절대 불리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체육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가장 많은 학생들이 준비하고 있는 실기 전형입니다. 실기 전형의 경우에 몇 년 전부터 해서 수시 전형부터 졸업생이 들어오기 시작하여 이제 고3 학생들끼리의 경쟁이라기보다는 고3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졸업생과의 경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시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아직까지 실기고사까지 1월 말 1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이 되는 정시 가군 실기까지는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만점에 가까운 기록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록 향상은 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수시 모집의 경우에 3학년 들어와서 최대 입시를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기고사를 준비했던 학생들이라면 약간 낮은, 그러니까 합격 확률이 좀 낮은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선수들인데요.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입상 실적을 가지고 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을 가는데 올해 2020년도에는 아직까지 전국대회가 많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졸업생과의 경쟁에서 많이 부족한 건 현실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6월 달부터 시작해서 대회가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열리지 못하는 대회가 작년 같으면 한 달 간격으로 이루어지는 개최가 되는 대회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주 이렇게 짧은 간격으로 대회가 개최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그 짧은 기간에 대회를 치르고 다시 컨디션 조절을 해서 그 다음 대회를 준비하는지에 따라서 입상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조절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올해 입시의 성패가 나뉘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간단하게 체육대학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이해부터 설명을 드리고 각 전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집 인원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대학 인문자연 계열의 경우에 수시에서 거의 77%, 정시에서 23%의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전국에 있는 체육대학을 다 따져봤을 때 이런 비율이 나오게 되는데요. 수시에서 약 70%, 정시에서 30%의 비율로 뽑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체육대학은 정시 위주의 전형이다, 정시 위주의 대학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국적으로 따지고 보면 7대 3의 비율로 뽑게 되고요. 그거를 수시 모집 특기자 전형, 입상 실적을 가지고 뽑는 특기자 전형을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64대 36의 비율로 뽑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전국적으로 본다면 수시 모집에서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게 되죠. 근데 우리 경기도 학생들이 주로 진학을 하게 되는 서울, 수도권, 충청권의 59개 대학을 비교해 보면 수시에서 37%, 정시에서 63%를 뽑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 경기도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는 대학 위주로 살펴본다면 수시 모집보다는 정시 모집에서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전형별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시 모집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특기자 전형으로 살펴봤을 때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특기자 전형, 실기 전형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서울 수도권 충청권 59개 대학을 보게 되면 특기자 전형이 가장 많이 뽑게 되고요. 그 다음이 실기 전형, 그 다음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여기 나타나는 비율인데요. 비율을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수시에서 뽑는 비율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의 비율이 서울 수도권 충청권보다는 더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정시로 가게 되면 전국적으로나 서울 수도권 충청권이나 다 역부이자 형태를 나타나는 건 똑같습니다. 수능과 실기를 가지고 뽑는 인원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나 서울 수도권 충청권으로 봤을 때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시 모집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능만 가지고 준비해서 갈 수 있는 대학보다는 수능과 실기를 병행해야지 갈 수 있는 대학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비율로 따져보자면 수시 모집에서는 전국에 대한 비율이 높았다면 정시 모집에서는 서울 수도권에 대한 비율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서울 수도권 충청권 59개 대학을 2019학년,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를 비교를 해본 건데요. 보게 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약간 줄었고요. 그 다음에 교과 실기 전형은 늘었습니다. 남서울대학교나 이런 대학교에서 실기 전형, 동덕여자대학교나 실기 전형을 추가했기 때문에 는 거고요. 그다음에 논술이나 적성 전형은 굉장히 소수의 인원을 뽑게 되고 가장 많이 뽑는 건 수능 실기 전형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타내는 표는 전국의 서울 경기권 대학에서 수시 정시 모집에서 선발하는 파란색의 그래프고요. 그다음에 빨간색의 그래프는 지원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해 보면 서울 경기권에서 2011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모집하는 인원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그 인원이 2,500명 전후에서 거의 변동이 없는데 지원자의 숫자를 보면 꾸준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약 모집 인원 대비 지원자를 봤을 때 12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체육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체육대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라면 좀 더 열심히, 좀 더 치열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과에 대한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학과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학과 네이밍만 보자면 약 70여 개가 넘는 굉장히 많은 학과의 명칭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저는 4개의 큰 대분류로 나눠봤고요. 사범대학, 일반체육, 인문체육, 자연체육이라는 4개의 분류로 나눠봤고 그거에 따라서 사범대학은 교직 자격증이 나오는 체육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그다음에 일반체육은 체육에 관련된 전반적인 학문을 다 배우는 그러니까 지식의 깊이는 얕을 수도 있지만 조금씩이라도 모든 학과목을 건드릴 수 있는 일반 체육에는 체육학과, 사회체육학과, 스포츠과학과 등이 있고요. 인문체육은 주로 배우는 학문이 사회 계열의 학문들을 주로 배우는 스포츠 산업이나 스포츠 경영, 스포츠 비즈니스학과 같은 네이밍을 가지고 있는 학과들. 마지막으로 자연체육 같은 경우에는 체육의 과학 관련 학문들을 주로 배우는 스포츠 의학이나 운동건강관리학과 같은 네이밍을 가지고 있는 자연체육까지 크게 4가지의 분류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범대학부터 살펴보자면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와 특수체육교육과는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졸업하면서 무조건 체육 선생님이 돼야 된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요. 그렇지 않고요. 체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다 할 수 있으면서 보너스로 체육교사라는 하나의 직업을 남들이 할 수 없는 하나의 직업을 더 택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졸업하면서 체육교사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특수체육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특수체육교육과라고 해서 학생들이 졸업하면 체육교사 자격증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지만 특수체육교육과는 졸업하면서 나오는 자격증이 특수교사 자격증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한국체육대학교와 영남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같은 경우는 복수전공을 통해서 중등체육 2급 정교사 자격증이 같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졸업을 하면 교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교육과와 특수체육교육과를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아직 체육교사라는 꿈을 꾸고 있을 때 그 학생들을 위해서 교직이수가 가능한 대학교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서울권부터 해서 강원권까지 전국에 교직이수가 가능한 대학을 다 표시해 놓은 건데요. 보게 되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대학들은 학생부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는 대학들이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대학들은 실기 전형이 있는 대학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라색으로 표시된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전형, 한 학과지만 교과나 실기, 종합이나 실기 전형을 같이 실시하는 대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 모집에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체육입니다. 인문체육은 배우는 교과목의 특수성이 있고 졸업을 하고 바로 사회 현장에 나가서는 전문적인 직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아니면 유학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의 소개를 간단히 해보자면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의 스포츠 경영학과에 대한 학과 소개인데요. 보게 되면 학문적인 연구는 물론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경영관리사 마케팅 전문가로서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두고 있고 실제로 배우는 과목들도 산업론, 축구산업, 대중매체, 경영탐구, 경영통계, 행정, 에이전트, 영어까지 배우는 과목이 주로 사회 쪽의 과목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체육 쪽을 보게 되면 스포츠 과학에다가 의학이나 영양학 쪽을 접목시켜서 배우는 교과목의 특수성이 있고 마찬가지로 어, 더욱더 전문적인 진로를 찾기 위해서는 대학원이나 유학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경우고요. 한국체육대학교 운동건강관리학과의 학과 소개를 보게 되면 스포츠 과학의 의학보건학을 토대로 접목해서 처방사와 운동상해사의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알 수 있고 과목을 보더라도 테이핑, 유산소, 근골격계, 분자생물학 같은 과학과 관련된 과목들을 더 많이 배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입시를 알기 위해서 작년의 입시를 분석해 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 수시 정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학년도의 수시 분석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의 트렌드를 볼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아까 모집 인원에서 봤듯이 정시 모집에서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정시 모집을 많이 지원할 것 같지만 요즘에는 수시 모집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험생의 실기 능력이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 경쟁률이 올라가고 경쟁률이 올라가다 보니 그 안에서 실기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 학생 수 감소가 입시에서 큰 이슈였는데요. 학생 수 감소가 되면서 경쟁률도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체육대학에서는 모집 인원도 약간 증가했고 지원 인원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집 인원이 증가하고 지원 인원이 증가한 것이 체육대학의 모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실기, 논술 모든 전형에서 지원 인원이 증가한 게 아니라 보게 되면 실기 전형은 실제로 지원 숫자가 늘어났고요. 종합 전형이나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보정고등학교의 황교훈 선생님께서 주신 자료인데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이 실기 전형. 고등학교 3학년의 학생 수는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지원자가 경쟁률이 늘어났을까, 올라갔을까에 대한 분석을 했을 때 졸업생들이 그만큼 많이 들어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전년도에 수시에서 체육계열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1등부터 11등까지 뽑았을 때 경희대학교 논술, 한양대학교 종합,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논술, 서울시립대학교 종합 이 4개의 전형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실기 전형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확인을 해봤더니 서울권부터 시작해서 경기권까지 이 근방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지방에서도 서울 경기권을 오고자 하는 졸업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동국대부터 시작해서 한국체육대학교까지가 정시 모집에서 거의 3등급 이상의 수능 성적이 나와야지 갈 수 있는 반면에 수시에서는 실기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 내 내신 등급 우리 학교의 학업 능력이 약간 부족해도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내신 등급이 3등급, 4등급 정도 나왔다면 내가 잘하고 있는 실기 능력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권이었고요. 그다음에 경기권을 보더라도 경기권도 가천대부터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까지 실기 비율이 작게는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실기 100% 전형까지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뛰어난 운동 능력을 가지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신, 그러니까 수능은 준비하기 어려우니 내신 가지고 지원하는 경향이 졸업생 위주로 해서 많이 생겼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실제로 학생들의 실기 능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수시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 중에 하나가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입니다. 수시 모집에서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모집하는 대학이 몇 개 없는데 그중에서 인서울에 있는 가장 좋은 대학이기도 하고요. 동국대학교를 보게 되면 만점 기록이 배근력 206, 좌정굴 30, 제자리 멀리뛰기 295, 중량 달리기 7초 19 남학생 기준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더 늘었긴 했지만 2019학년도에 저희 지원팀의 예당고등학교 고석빈 선생님이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배근력 199, 자전굴 34, 제자리 멀리뛰기 278, 중량 달리기 7초 9를 뛰었던 학생이 실제로 합격한 학생의 실기 능력이거든요. 근데 2020학년도에 배근력 248, 자전굴 26.7, 제자리 멀리뛰기 302, 중량 달리기 7초 46으로 2019년도보다 더욱더 뛰어난 실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불합격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수시 실기 모집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실기 능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기 100% 전형인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는 수능 최저 등급, 영어 포함 2개 합 7등급만 맞추면 내신 성적이 들어가지 않고 실기 100%로 뽑게 되는데요. 3년 전에 합격한 학생들의 실기 능력입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점에서 하나 떨어진 걸 1감이라고 하는데 3년 전에는 19감 정도가 합격 거의 커트라인 점수였고요. 2년 전에는 16감 정도가 합격 커트라인 점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감 정도가 합격 커트라인 점수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실제로 지금 실기 준비를 하고 있는 체대 입시생이라면 이 94점에 해당하는 기록이 얼마만큼 뛰어난 기록인지는 아마 다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수시 모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합격을 위한 가장 중요한 능력이 실기 능력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올해 수시 모집의 변화를 보게 되면 먼저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 모집을 단계별 전형으로 바꾸고 인원을 늘렸고요. 실제로 예체능 서류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을 32명에서 2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동덕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생 실기 우수자 전형으로 6명을 뽑는 걸 신설을 했고요.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 바로민재 전형으로 4명을 선발하는 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대에서 주로 변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주로 폐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경희대학교 스포츠 지도학과 특기 학생들이 많이 오는 스포츠 지도학과인데요. 작년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20명을 선발을 하다가 올해 폐지하고 특기자 학생들을 더 많이 뽑게 됐고요.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도 2년 동안 실시했던 실기 전형을 폐지하면서 정시 인원을 좀 늘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대 대진대에서 실기 전형의 인원수를 약간 늘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충청권에서 남서울대학교가 교과와 종합전형을 폐지하고 실기전형을 수시와 정시에서 모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하권 내신 성적이 좀 낮은 5등급대 학생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백석대 같은 경우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신설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신 4등급, 5등급대에서 실기고사 준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학생들, 그 중에서도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 학생들이라면 한번 지원해 볼 만한 대학으로 바뀌었고요. 상명대학교 스포츠융합부와 호서대학교 사회체육학과 같은 경우도 실기 인원을 약간 늘렸습니다. 두 번째로 정시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의 정시 분석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반영 방법, 수능 반영 방법의 변경에 따라서 입시 경쟁률이나 결과에서 약간 변동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모집군 변경, 가나 다군을 서로 옮기면서의 약간 변화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실기, 만점 기준이나 종목의 변화에 따라서 입결이나 경쟁률의 변화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수능 방법 반영 방법인데요. 삼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선택 반영으로 놓고 있다가 필수 반영으로 바뀌면서 경쟁률도 떨어지고 입학 성적도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로 수학을 필수 반영하는 대학들은 서울 상위권 대학에서 필수 반영을 하는데 삼육대학교가 거기에 포함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삼육대 아직까지는 체육대학에서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는 않은데 거기에다가 수학을 필수 반영하면서 경쟁률이나 입학 결과가 좀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도 수학을
반영하지 않다가 국어, 영어, 탐구만 반영하다가 수학을 필수 반영으로 바뀌면서 경쟁률이 약간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상명대 천안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탐구 필수 반영에서 국수, 영 중에 택 2로 바뀌면서 오히려 중하위권 학생들이 국어는 잘 못하지만 수학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입학 결과가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상위권에서 수학을 안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수학을 필수 반영했을 때는 떨어지지만 중하위권 대학에서 수학을 좀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수학을 선택 반영으로 바뀌면서 입학 결과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군 변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톨릭 관동대 체육교육과 스포츠건강, 그 다음에 한신대학교 특수체육, 한국외대, 올해는 글로벌 스포츠 산업 학부인데요. 이렇게 세 개의 학교가 전년도에 군 변경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신대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신대학교 같은 경우에 다군에 있으면서 다군에 선발하는 체육대학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수능에 대한 변별력이 높아서 실기는 잘 못하지만 수능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했는데 그게 가군으로 오면서 실기 만점 기준도 올리고 반영 비율도 올리고 가군으로 옮기면서 인천대나 한양대 에리카나 백석대 특채를 지원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수능 점수이면서 백석대 스과나 호서대나 교통대를 지원하기에는 내실기 능력이 우수한 친구들이 주로 지원을 많이 하는 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쟁률도 올랐고요. 경쟁률이 오르고 나는 천왕권에 갈 정도의 수능 성적이지만 실기를 잘해서 한신대학교에 합격을 했다. 그러면서 예비 번호가 충원율이 많이 돌지는 않았고요. 입학 성적은 최고점은 똑같지만 평균점과 최저점이 많이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 변경, 그 다음에 실기 반영 비율, 실기 만점 기준이 올라가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신대인데요. 올해 다시 가군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가장 상위권 대학에서 가장 큰 변화는 한국교원대입니다. 한국교원대가 3년 전에 가군에서 선발을 하다가 2년 전에 이제 나군으로 옮긴 경우인데요. 가군에서 가장 최상위권 학생들이 서울대를 지원하게 되고 그 서울대를 지원하기 어려운 2등급대 학생들이 중앙대와 교원대와 한국체육대학교 특수체육교육학과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기를 없앴고요. 실기 없애고 수능과 서류로 평가해서 합격생을 뽑고요. 그 다음에 한체대 특채 같은 경우에는 한체대가 종합대학이 아니라 단과대학이다 보니까 좋아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학생들은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좀 이분법적인 학교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원대가 나군으로 가면서 중간에 2등급 대 학생들이 지원할 대학이 없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립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인천대학교 체육교육과의 입학 성적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왔었고요. 반면에 교원대가 나군으로 넘어가면서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교원대까지 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폭이 넓어지다 보니 교원대의 입결이나 경쟁률에 약간 변화가 있었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원대학교의 2018 가군에 있을 때와 2019 나군에 있을 때를 비교해 보면 지원 인원도 줄기도 했지만 경쟁률도 같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성적도 약간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시 이 나군에 있던 교원대가 가군으로 왔기 때문에 서울대를 지원하기 힘든 그 다음에 한체대는 아닌 나는 사범대학이 더 좋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가군에서 교원대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가군에서의 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시 모집의 변화를 보게 되면 먼저 수능에 대한 변화를 보게 되면 국민대학교 스포츠건강 재활전공이 수능 70%에서 수능 40%로 낮춰졌고 실기가 20%에서 실기가 40%로 올라갔습니다. 국민대학교 스포츠건강재활전공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실기가 전년도까지 20m 왕복 달리기 한 종목이다 보니까 수능 이후에 내가 체육대학을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국민대학교 스포츠건강재활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케이스는 나군의 연대, 고대, 성대, 한양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가군의 안정지원으로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신이 폐지되고 수능 변별력이 낮아지고 실기, 제자리 멀리뛰기가 한 종목이 추가가 되면서 오히려 수능 이후에 준비하고 그 다음에 나군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가군에 안정지원을 했던 친구들이 계획을 좀 수정해야 되는 그런 대학으로 좀 바뀌었고요.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폐지가 되고 수능 반영 비율이 올라가고 실기 반영 비율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실기에 대한 변별력이 굉장히 센 대학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 1단계에서 수능 100%로 4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수능과 실기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이화여대는 실기 60% 반영의 상대평가 반영 대학이라서 수능 성적이 좀 낮은 3등급 후반이나 4등급대의 학생들도 정말 우수한 실기 능력으로 합격을 했다면 올해부터는 1단계에서 수능으로 거르기 때문에 약간 눈치 작전도 해야 되고 수능 성적이 높아야 되는 그런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군의 이화여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나군의 상위권으로 소신 지원으로 연대를 지원하게 되고요. 나군의 안정 지원으로 동덕여대나 서울여대를 지원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 그 접점에서 1단계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영어를 제외한 국어, 수학, 탐구 중에 두 과목 선택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능 점수가 결코 낮지는 않을 것 같다. 3등급 중반 정도는 적어도 돼야지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상명대학교인데요. 상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군에서 단국대 체육교육과, 인하대 체육교육과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대학이었는데 거기에서 국어, 수학 중에 택일해서 국수 영탐을 모두 반영하는 대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지원을 좀 주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수학의 반영 비율을 굉장히 높인 걸 확인할 수 있고 한국체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수 영탐을 모두 반영하다가 수학을 선택 반영으로 바꾸면서 학생들의 관심을 더 많이 받게 됐다. 경쟁률이나 합격 점수가 올라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권인데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탐구만 반영하다가 수학 또는 탐구로 선택의 폭을 늘렸지만 국어, 영어가 필수 반영되다 보니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성균관대학교가 큰 변화인데 국어, 수학 반영하고 영어 가산점에서 국어 비율 줄이고 수학 비율 줄이고 탐구 한 과목을 넣으면서 가군의 시립대, 나군의 성대, 국수영만 반영하는 그 라인이 올해는 좀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인하대학교 다군의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에도 내신을 폐지하고 수능 비율을 늘리면서 더욱더 수능에 대한 변별력이 세진 그런 대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군으로 군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수능 반영 비율을 좀 더 높였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충청권 같은 경우는 교원대가 나군에서 가군으로 옮기면서 가군에서 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남서울대가 실기 전형을 신설했다. 그다음에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가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처럼 탐구만 반영하다가 수학 또는 탐구 20% 반영으로 늘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기에 대한 변화인데요. 국민대학교 스포츠건강재활전공 실기 한 종목에서 제자리 멀리뛰기가 늘어서 두 종목으로 바뀌었고요. 서울대학교가 전공 실기가 폐지되면서 농구, 축구 기능 실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년도까지 전공 실기를 준비를 잘했던 수능 점수가 좀 부족했던 학생들이 올해는 그런 낮은 수능 점수로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고요. 상명대학교 같은 경우가 수학 필수 과정으로 바뀐 것도 굉장히 큰 변화지만 단기간에 실기를 준비할 수 없는 윗몸 일으키기가 폐지가 되고 농구가 들어오게 되면서 학생들이 수학은 반영되면서 약간 주저하는 학생들이 실기를 좀 못한 수학은 성적은 좋지만 실기 준비가 좀 부족한 학생들이 더욱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대학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예상이 들고요. 인천대 같은 경기권의 인천대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배점에 따른 기록에 따른 배점이 다 있는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었고요. 경기대 같은 경우에 선택실기 종목 중에 축구가 하나가 더 들어갔다. 성균관대학교는 턱걸이, 여학생 팔굽혀펴기가 폐지가 됐다. 그러면서 실기가 두 종목, 100m 달리기와 핸드볼 공 던지기 두 종목으로 축소가 됐지만 여전히 실기 변별력이 굉장히 센 대학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원대 같은 경우에 지그재그런 제멀에서 지그재그런 제멀을 보고 또는이 아니라 여기에서 전공실기가 하나 더 있다라는 것, 전공실기가 생겼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권대학은 남서울대가 실기가 신설되면서 두 종목 20m 왕복 달리기와 제자리 멀리뛰기를 본다라는 거고요. 백석대가 유연성, 체전굴이 폐지가 되면서 실기 세 종목 10m 왕복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 일으키기 세 종목만 보게 되고 실기 극한 배점이 늘어나면서 실기 변별력이 좀 커졌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의 달리기 종목이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분석과 올해 변화되는 내용을 살펴봤고요. 2부에서는 그러면 수시부터 정시까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지원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